운동을 통해서 내 체형이 바뀌거나 관절이 튼튼해지지 않으면 다시 또 재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앞서서 제가 작은 신발 비유를 해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개뼈가 이렇게 엎어진 상태에서 계속 회전근개가 마찰이 되게 되면 여기에 아무리 콜라겐을 바르고 뭔가 좋은 치료를 한다 한들 또 긁히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활 치료할 때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냐?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밴드로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반쪽짜리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엎어진 체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여기를 강화한다고 한들 재활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엎어진 어깨를 바로잡는 운동, 거북목과 구분 등을 교정하는 운동이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의 코어 운동들, 그리고 체형을 교정하는 운동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견갑 안정화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전근개 운동에 앞서서 견갑 안정화 운동은 아까의 체형 운동과 같이 맞닿아 있는데요. 우리 날개뼈가 보통은 거북목이 되면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위로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싸이 춤출 때처럼 이렇게 엎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뒤로 보내주고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운동들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체형을 교정하는 운동, 견갑 안정화 운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건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아령 또는 이제 가벼운 고무줄을 잡고 외회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주의점이 뭐냐면요, 얘를 너무 강한 무게로 하게 되면요, 회전근개보다는 몸통에 있는 삼각근이나 강배근이나 다른 근육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강도로 정확하게 운동을 배워가시는 게 필요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한 번쯤이라도 이런 회전근개 운동, 근육의 위치와 그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고 가셔서 운동을 하시는 거를 꼭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그러면요, 제가 병원에 가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데,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들은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 내지는 수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서핑 하시는 분들, 이런데 이제 팔을 위쪽으로 많이 뻗어서 당기고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회전근개 파열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 분들이 초기에 미세하게 파열이 일어났을 때는 처음에는 위팔이 조금 뻐근하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염증이 확 도졌을 때는 언젠 팔을 못 올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거나 치료를 좀 하고 나면 한 1, 2주면 뭐 금방 좋아지시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운동을 계속 하시거나 아니면 그 체형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빠르면 한 달 아니면 한 진짜 6개월 안에 꼭 병원에 다시 오게 돼서 원장님 다시 아파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은 정말 미세 파열이나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라고 조금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3, 40대에 그렇게 시작된 파열을 방치하게 되면요, 이제 5, 60대쯤 가시면요, 그게 힘줄이 파열된 자리가 우리가 재생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신체의 체형도 유연성도 떨어지니까 점점 더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잘 아물지 않으면서 파열이 진행되게 돼요. 그렇게 가다 결국 한 70대쯤 가면 점점 광범위한 전층 파열로 이어지게 된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바고 우리 이제 교과서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나요?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파열이 점점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쁜 운동, 그리고 나쁜 자세,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뭔가 어깨에 뭔가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막 어깨를 키우고 웨이트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좀 조심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멀리 있는 걸 잡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 가셔서 오늘 막 내가 좀 맥주가 땡기네 해서 막 캔맥주를 막 이렇게 벌크로 사시거나 아니면 쌀을 샀어. 근데 그래, 내가 이 정도 들 수 있지 하면서 양손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딱 들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회전근개에 굉장히 부담이 가요. 제가 초음파로 회전근개 검사를 해보면요, 2cm도 안 돼요. 굉장히 갈매기살처럼 얇거든요. 그 약한 어깨에다가 그 무거운 걸 몇십 킬로 이렇게 들면 어떤 사람도 회전근개가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너무 무거운 거를, 그리고 팔을 뻗어서 멀리 드는 거를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뭐 크로스핏 같은 데 가셔서 캡틀벨 무거운 거 잡고 이렇게 막 흔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어깨가 좀 아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감이 갈 수 있고 추가적인 파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육아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러니까 특히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특히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이 유모차나 카시트 그리고 이제 귀엽다고 이렇게 안아주실 때 멀리서 이렇게 아이를 안거나 요즘은 애견 이렇게 우리 그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얘네들도 나이가 되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아주다 보시면 어깨에 좀 부담이 갈 수 있어서 아이들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 키우는 반려동물들 이렇게 안아주실 때는 몸통에 붙이셔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이거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치자면요. 원장님 어깨가 안 좋은데 내가 뭐 골프, 테니스, 수영, 탁구 이런 거 해도 될까 물어보시면 사실 다 안 좋긴 합니다. 정말 답답하긴 한데 정말 내가 확실하게 파열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그 운동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먼저 수영 같은 경우를 좀 볼게요. 우리가 팔에 가장 안 좋은 자세가요. 회전근개 충돌을 일으키는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손등이 위를 보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우리 어깨 넓게 한다고 라테랄라이즈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좀 회전근개나 어깨에 안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실 때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조금 아쉽지만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수영으로 치면 여러분들 저병 같은 것들 이렇게 보시면 회전근개를 쫙쫙 긁어먹는 운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심폐지구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수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배영을 저희는 그래서 조금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탁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래에서 이렇게 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죠. 치다 보면 이렇게 위에서도 치고 그래서 천천히 치미로 이렇게 팔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해서 운동을 하시는 건 괜찮지만 좀 격렬한 운동은 사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드는 건 아니라서 조금 부담이 덜하긴 하고 실제로 어깨가 끊어지고 오십견이 있어도 원장님 전 골프 잘 치고 다닙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런 동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뒷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뒷땅을 치고 싶어서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가 떨어지면 뒤에 있는 땅을 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깨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스윙을 좀 욕심을 버리고 그냥 가볍게 지나간다고만 생각하셔야 되고 땅이 얼어져 있는 겨울이나 추울 때 이럴 때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딱딱한데 공이 떨어졌을 때는 그런 데서는 공을 안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갑자기 어깨 통증이 확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복싱이 될 수도 있고 헬스가 될 수도 있고 웨이트도 그렇고 이런데 갑자기 내가 운동을 하고 아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무조건 운동 후에 생긴 급성 통증은 냉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서 혈류가 이미 막 모여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거를 가라앉혀 주는 거는 항상 냉찜질이 좋아요. 그래서 뜨거운 거를 만약에 얹어주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항상 냉찜질 해주시고 무리하게 거기다가 마사지를 하거나 스트레칭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세요. 한 2, 3일 정도는 가만히 두시고 냉찜질을 해주시고 집에 만약에 소염제 같은 거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브루펜이나 이런 쪽 소염 진통 역할이 있는 소염제를 좀 드시면서 보시고 그래도 계속 아프다 그러시면 병원에 오셔서 파열이 됐는지 다른 동반된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프지는 않는데 선생님 저는 어깨가 굳어서 잘 안 돌아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보면 뇌회전이나 외회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관절을 싸고 있는 조직들이 많이 굳어 있어서 그런 경우인데 날개뼈가 움직이는 각도나 리듬이 깨져 있기 때문에 다른 회전근개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거를 개선시켜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 거나 올리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어깨가 굽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깨를 펴주는 스트레칭들 이런 스트레칭들이나 이렇게 우리 해준 스트레칭들 등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잘 안 돼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라 이렇게 끈을 못 잡는 거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등을 잘 못 긋는다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슬리퍼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팔을 내려주는 스트레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스트레칭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확보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원장님 저는요 어깨는 안 아픈데 뚝뚝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소리가 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보통은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이 날개뼈와 위팔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아서 움직일 때 힘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깨 재활을 통해서 자세를 고치고 그다음에 위팔뼈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면 그런 소리가 없어지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난다 하시는 분들이 통증이 없다고 해서 방치를 하지 마시고 어떤 좀 문제가 있지 않는지 체크를 해서 그 포인트를 찾아내서 재활을 잘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정제 파열과 오십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사 한 방, 뭐 스트레칭 요것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을 수 있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준 정보대로 꾸준하게 이렇게 좀 재활도 해보시고 이렇게 신경 쓰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은 정보는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구독과 알람,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